추석 연휴 전날 밤 스튜디오에 적색 경보등이 번쩍였다. 생방송 카운트다운 전광판 0시 10분을 가리키는 순간 관세실의 헤드셋에서는 프로듀서의 짧고 날선 목소리가 울렸다. 준비, 큐. 카메라 5대가 동시에 팬 하며 무대 중앙을 조준하자 검은 벨벳 커튼이 갈라지고 단정한 네이비 슈트 차림의 남자가 한 걸음 내디뎠다. 조명이 얼굴에 닿는 그 찰나 객석의 공기가 달라졌다. 김용빈이었다. 추석 특집 뉴스파이터는 분명 시사와 현안을 파고드는 프로그램이지만 이날만큼은 한 편의 라이브 드라마를 선택했다. 주제, 기억과 화해, 그리고 한 사람의 목소리. 오프닝 낭독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노래가 아닌 짧은 뉴스 큐시트처럼 구성된 문장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추석입니다. 떠나간 이들을 그리워하는 밤. 숨겨진 이야기들이 우리를 부릅니다. 낮게 떨어지는 저음이 스튜디오 벽을 타고 번져나가자 자막실에서 대기하던 엔지니어가 무심코 손을 멈췄다. 음악이 아닌 언어로 시작해 감정을 깔아올리는 이 도입부 연기는 첫 번째 반전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스테디캠이 그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간결한 스트링이 울렸다. 화면에 잡힌 김용빈의 눈동자는 조용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입안의 방향을 정했다. 첫 코너는 재난 현장 재연이었다. 여느 드라마틱한 재연과 달랐다. 무대 위에는 미니어처 철교와 물안개, 낡은 가로등이 놓였다. 조명 감독은 달빛색 온도로 스폿을 맞춰 화면을 차갑게 식혔다. 김용빈은 난간에 손을 얹고 잊힌 이름을 부르는 인물로 변신했다. 도 모르게 떠난 동생을 찾는 형의 독백, 감정을 절제한 목소리가 관객의 시간감을 붙잡아 홀렸다. 그는 절규하지 않았다. 대신 쉼표를 길게 놓고 숨을 삼키는 침묵으로 서사를 밀어 올렸다. 정작 게시판에는 그 순간부터 호흡까지 감정이 된다 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반전은 전환이었다. 무대 뒤편 스크린이 열리며 실제 사연자들의 음성이 겹겹이 흐른다. 오지 못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 위에 김용빈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문득 미소의 자락이 스친다. 북도두는 조용한 따뜻함을 장착한 채 카메라 2번을 똑바로 응시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익숙한 트로트의 호쾌한 곡선이 아니라 낮고 절제된 르가토였다. 소프트한 스트링과 피아노의 간격, 말끝처럼 흘러내리는 페이드아웃, 모든 게 뉴스와 음악, 연기와 리포트의 경계를 허문 설계였다. 세 번째 반전은 관객석에서 일어났다. 객석 한가운데 연한 회색 머플러를 두른 노부인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카메라가 그 손끝을 따라가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전 섭외된 인물도 의도된 연출도 아니었다. 현장 스태프는 잠시 당황했지만 김용빈은 그 손짓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가 마이크를 낮추며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다. 노부인의 입술이 움직였고 프로듀서는 순간적으로 자막 송출을 멈췄다. 생방송의 불확실성이 위험을 동반하는 순간 그 위험을 받아 안는 배우의 태도가 있었다. 오늘 밤 그 이름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빈이 다시 무대 중앙으로 돌아와 내뱉은 이 문장에 관객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 짧은 교차가 스튜디오를 뉴스에서 기억의 예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네 번째 반전은 기술에서 나왔다. AR 그래픽으로 구현된 도시의 전광판이 벽면을 지배하듯 펼쳐졌다. 그 속에 작고 낡은 서점의 간판이 나타나고 이어 불 꺼진 골목, 노란 우산, 젖은 신문지가 한 프레임씩 흘러간다. 김용빈은 그 이미지들 사이를 가르며 잃어버린 편지를 기다리는 인물로 다시 태어난다. 카메라가 그를 반시계로 도는 동안 시선 한 번으로 다른 역할로 미끄러진다. 한때 기자였던 사람, 지금은 목소리로 타인의 상처를 봉합하는 해설자, 그리고 한 명의 형. 이 나중에 얼굴을 빠르게 전환해내는 게 그의 폭발이었다. 고함이나 눈물의 폭발이 아니라 숨과 시선, 템포와 쉼표로 만든 정밀한 폭발.
클라이맥스는 무대 구성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 찾아왔다.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지고 관객석의 작은 조명이 하나둘 켜졌다. 손전등, 휴대폰 플래시, 그리고 스태프가 나눠준 작은 촛불. 용비는 어둠 속에서 관객과 같은 높이로 서서 노래의 후렴을 속삭인다. 우리가 서로의 이름이 되어 부를 때 길은 다시 시작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스튜디오의 공기는 더 뜨거워졌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마이크에 스치고 조명의 댐퍼가 천천히 올라가며 김용빈의 실루엣이 다시 탄생한다. 그 장면은 강렬했고 동시에 조용했다. 추석 특집의 밤이 완성되는 방식으로는 너무나 낯설고 그래서 오래 남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엔딩 후였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직전 돌연 대본에 없는 마지막 큐를 던졌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화해하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요. 정적. 한 남성이 용기를 내어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반대편 객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응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향해 서서히 돌아섰다. 화면 분할이 이루어지고 오디오는 조심스레 그들의 숨까지 담았다. 용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발 물러섰다. 무대의 중심을 내어주는 배우,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연기였다. 관세실에서는 컷 사인이 올라왔지만 프로듀서는 손을 멈췄다. 생방송의 끝을 30초 늦추는 위험을 감수한 선택. 그리고 그 30초 동안 뉴스파이터는 역사상 가장 인간적인 정적을 방송했다. 방송 후반 제작진이 마련한 짧은 인터뷰에서 그는 담담히 말했다. 추석은 돌아갈 곳을 확인하는 날 같아요. 가 하는 건 그 길을 비추는 작은 불빛 하나를 드리는 일입니다. 준비된 미사여구가 아니었다. 그의 어투에는 피로와 안도,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속에서 부르고 있는 사람의 흔적이 겹겹이 움텅져 있었다. 시청률 그래프는 클라이맥스 구간에서 계단식으로 치솟았고 온라인 스트리밍 동시 접속 수는 엔딩 직전 최고치를 찍었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그러나 숫자보다 먼저 도착한 건 오늘 밤 전화해야 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시청자 메시지들이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통계로 증명되지 않았다. 사람들의 발걸음과 통화 버튼으로 증명되었다. 평론가들은 이날의 퍼포먼스를 두고 발라드적 내러티브와 시사적 리얼리티의 교차 편집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된 건 더 간단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로 타인의 기억을 들어올리고 그 무게를 잠깐 대신 들어주다 다시 조용히 내려놓는 모습. 그 사이사이 보컬의 바이브레이션은 감정의 파동을 통역했고 짧은 눈빛 교차는 대사보다 많은 문장을 쏟아냈다. 특히 스크린에 떠오른 낡은 서점의 간판 앞에서 그는 아주 미세하게 어깨를 떨었다. 그 5초의 떨림이 수많은 시청자의 눈을 적셨다. 연기가 노래를 품고 노래가 뉴스의 심장을 더듬던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날의 폭발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 디테일도 놓치기 어렵다. 마이크 개인의 섬세한 조절로 속삭임을 잡아낸 오디오팀, 차가운 색온도에서 따뜻한 톤으로 다시 초록빛 담백함으로 색을 옮겨 탄력 있게 호흡을 조절한 조명팀. 그리고 무엇보다 생방송의 예측 불가한 복병을 품은 채 컷을 미루는 결정을 한 연출부. 그러나 모든 준비 위에 올라선 건 김용빈 특유의 감성이었다. 그는 큰 제스처보다 작은 떨림을 선택했고 폭발적 고음 대신 절제된 호흡을 고집했다. 그 고집이 오히려 폭발을 만들었다. 조용한 폭발, 시선을 붙잡고 마음을 흔들고 결국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폭발. 스튜디오는 다시 어둡다. 테이프는 멈췄고 무대 위 사물들은 천천히 해체된다. 하지만 오늘 밤 이름을 불린 사람들에겐 조명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추석 특집 뉴스파이터에서 우리는 한 배우의 연기를 보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각자의 기억이 다시 이름을 얻는 순간을 목격했다. 누군가는 문자를 보냈고 누군가는 오래 미뤄둔 전화를 걸었다. 방송이 할 수 있는 일의 경계, 그리고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 그 교차점에서 김용빈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마디가 천천히 남아 밤의 끝을 환하게 밝혀주었다.